어머니, 이번 명절은 우리끼리만 지내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이 한마디에 한 시어머니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40년 넘게 당연하게 여겨왔던 명절 풍경이 단 한 문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명절이 설레시나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신가요? 오늘은 한 가족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명절의 진짜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어느 한쪽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숙 씨 가명입니다. 올해 68살인 그녀에게 명절은 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가위든 설날이든 명절 한 달 전부터 그녀의 하루는 분주했죠. 시장에 나가 제수용품을 미리 살펴보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챙기고 며느리와 함께 전을 부칠 생각에 마음이 들뜨곤 했습니다. 경숙 씨에게 명절은 단순히 조상을 모시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였죠. 평소엔 각자의 삶에 바쁜 자식들과 손주들이 집에 오는 날. 며칠 전부터 대청소를 하고 이불을 널고 냉장고를 가득 채우는 그 모든 과정이 그녀에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시집와서 처음 맞은 명절, 떨리고 긴장되긴 했지만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죠. 시어머니 옆에서 배우고 나중에 며느리 맞으면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올해 추석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명절을 한 달 앞둔 어느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명절은 저희끼리만 지내면 안 될까요? 남편도 요즘 너무 바빠서 쉬어야 할 것 같고 아이들도 학원 보충 수업이 있어서요. 그 순간 경숙 씨는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을 따로 지낸다고? 그게 말이 되나?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고마워하며 나갔지만 경숙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한테 힘든 일을 시킨 적이 있나? 아니면 손주들한테 뭐라고 한 적이라도 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운함, 배신감,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죠. 그날 밤 경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고리타분한 건가? 명절을 함께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며칠간 경숙 씨는 멍하니 지냈습니다. 명절 준비를 할 생각이 나지 않았죠. 시장을 가도 TV를 봐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당연하게 여겨왔던 풍경이 단 한마디로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힘들다고 하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숙 씨는 20년 지기 친구 순자와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죠. 순자야, 나 이번 명절엔 혼자 지낼 것 같아. 며느리가 그냥 자기네끼리 지내겠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그렇게 며느리한테 힘들게 한 것도 없는데. 순자는 한참을 조용히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수가, 나도 작년에 비슷한 경험했어. 처음엔 나도 서운했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무슨 소리야? 명절은 원래 그렇게 보내는 거잖아.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 근데 요즘 며느리들한테 명절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 내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명절이 가족의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처럼 느껴진대. 평소 직장에서도 바쁜데 명절엔 또 시댁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니까. 경숙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날이 일이라고? 순자는 계속했습니다. 생각해봐. 며느리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선물 뭘 사갈까 고민하고 전날 밤엔 아이들 옷 챙기고 당일엔 새벽부터 일어나서 차례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저녁 되면 녹초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평소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래도 그게 며느리가 할 일 아니야? 우리 땐 그랬지. 근데 지금은 며느리도 직장 다니잖아. 애들 키우면서 집안일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명절까지 완벽하게 해내라는 건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게 아닐까? 경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직장인이라는 사실을, 며느리도 명절 전날 밤 늦게까지 준비한다는 사실을, 며느리도 명절이 끝나면 지쳐서 쓰러진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경숙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좀 달리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숙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다음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때마다 경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다들 힘든 거지, 뭐.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보니 며느리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힘들다고, 좀 쉬고 싶다고. 그런데 그 신호를 경숙 씨는 제대로 받아주지 못했던 거죠. 내가 며느리였을 때는 어땠지? 문득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첫 명절, 시댁에서 보냈던 그날.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던 기억. 그날 밤 남편한테 울면서 말했었죠. 너무 힘들어. 다음엔 우리끼리 지내면 안 돼? 경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는 사실을, 40년 전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을 지금 며느리가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경숙 씨는 며느리에게 보낼 문자를 몇 번이나 쓰고 지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이해한다는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죠. 결국 그날은 문자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다가가자.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자. 며칠이 지나고 경숙 씨의 휴대폰에 영상 메시지가 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손녀 서연이가 보낸 거였죠. 할머니, 다음 주말에 할머니 집에 놀러 갈게요. 할머니가 지난번에 만들어주신 김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엔 저도 김치 담그는 거 배울래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배우라고 했어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경숙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이의 밝은 미소, 기대의 찬 목소리. 그 모든 게 경숙 씨의 마음을 녹였죠. 그래, 명절이 아니어도 만날 수 있구나. 명절이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경숙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했던 건 명절이라는 날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경숙 씨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그동안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이번 명절 너희끼리 편하게 지내. 나는 간단하게 차례만 지낼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아니야.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야.
너도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는 거 힘들잖아. 명절까지 완벽하게 해내라고 한 건 내가 욕심이었어. 며느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솔직히 명절이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니를 실망시킬까봐, 제대로 못할까봐 항상 긴장됐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저희를 가족으로 대해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도 며느리였을 때가 있었어. 그땐 다 잊고 살았는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너랑 똑같은 마음이었더라고. 미안해.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다음 명절엔 제가 준비할게요. 아니,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뵐게요. 서연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경숙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죠. 그동안 자신이 집착했던 게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약속대로 며느리와 손녀가 집에 왔습니다. 명절도 아닌 평범한 주말이었지만 경숙 씨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할머니, 김치는 어떻게 담그는 거예요? 그래, 서연아. 할머니가 알려줄게. 먼저 배추를 이렇게. 며느리는 옆에서 배추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대로 배워볼게요. 사실 김치 담그는 거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랬어? 그럼 오늘 천천히 배워봐. 어렵지 않아. 하나씩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세 사람은 웃고 떠들며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명절에 정해진 형식도 차례상에 복잡한 규칙도 없었지만 그 어느 명절보다 따뜻한 시간이었죠. 손녀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재밌어요. 다음엔 전도 같이 부쳐요. 그래, 그러자. 할머니가 전 부치는 거 제일 잘하거든. 서연이도 배우고 싶어? 네, 배우고 싶어요. 엄마, 우리 자주 할머니 집에 와도 돼요?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경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자주 와야지. 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야. 명절이 아니어도 언제든 편하게 와. 그날 오후 함께 담근 김치를 나눠 담으며 경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정해진 날짜에 의무처럼 모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할 때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경숙 씨는 약속대로 혼자 간단하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예전처럼 큰 상을 차리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죠. 돌아가신 시부모님과 남편을 생각하며 차례를 지내는 동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조용하고 편안해. 차례를 마치고 혼자 송편을 먹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 문을 여니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주들이 웃으며 서 있었죠. 어머니, 깜짝 놀라셨죠? 어머, 너희 오늘 집에서 쉰다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차례는 어머니가 지내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놀러 온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이랑 반찬도 사왔어요. 아들이 경숙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그냥 편하게 같이 밥 먹고 떠들다 갈게요. 일 같은 거 없어요. 오늘은 그냥 가족끼리 시간 보내는 날이에요. 경숙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손주들이 달려들어 경숙 씨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해주신 송편 먹으러 왔어요. 할머니 송편이 제일 맛있어요. 그날 오후 경숙 씨의 집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복잡한 음식을 만드느라 정신없는 게 아니라 그냥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웃었죠. 며느리는 설거지를 말리는 경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서 쉬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그게 더 빠르잖아. 어머니, 평소에도 집안일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대신 어머니는 아이들이랑 놀아주세요.
며느리의 배려가 경숙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거실에선 아들이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죠. 경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명절이구나. 복잡한 상차림과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진짜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이구나.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갈 준비를 할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괜찮으셨어요? 너무 시끄러웠죠? 경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정말 좋았어. 이렇게 편하게 보내는 명절이 훨씬 좋더라. 너도 힘들지 않았지? 네, 어머니. 오늘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 송편 먹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이랑 놀고. 이게 명절 같아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명절도 이렇게 편하게 보내요. 우리끼리 부담 없이, 우리끼리 부담 없이. 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가족들을 배웅하고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충만했죠. 오늘의 웃음소리, 손주들의 제잘거림, 며느리의 따뜻한 말들이 집 안가득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숙 씨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았어. 처음엔 서운하고 속상했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 세상이 변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그 변화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찾는 거지.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문자였죠.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행복한 명절 보냈어요. 사랑해요. 경숙 씨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했어. 다음 주말에도 놀러와. 사랑한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경숙 씨는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명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이고, 이번 명절도 정말 힘들었어. 온 집안 사람들 밥 차려주느라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명절만 되면 일거리가 산더미야.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경숙 씨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며느리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 건 아닐까? 친구들이 놀란 듯 경숙 씨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시댁일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걸까? 우리도 며느리였을 때 힘들었잖아. 그때 우리가 바랐던 게 뭐였어? 좀 쉬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잖아. 지금 우리 며느리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야. 한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전통이 있잖아. 그걸 다 무시할 순 없지. 전통이 중요하긴 해. 근데 전통의 형식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닐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조상을 기리고 서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전통 아닐까? 경로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경숙 씨는 계속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서운했어. 며느리가 따로 명절 보내겠다고 했을 때.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집착한 건 명절이라는 형식이었어. 정작 중요한 건 가족의 마음인 거지.